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2018년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상반기 허무하게 보내시진 않으셨나요? 후회받자 되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고! 부동산 시장 갈수록 더 차가워진다고 하는데 고수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부동산 고고 앞으로 모여주세요. 유재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077-6357번 연락해 주시고요. 번호 좀 메모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꿀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쪼갤수록 늘어나는 부동산 성공 투자,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쪼갤수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쪼개기 경제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또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것이 부동산에서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워팰리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복합 아파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다가 신림동에 있는 고시텔이 평당 임대료가 높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쪼개면 쪼갤수록 수익이 이제 커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성공 투자 이제 방법이 될 텐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또 정말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도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된다. 아까 앵커 브리핑에 잠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받는 쪽들은 또 이렇게 얼어붙는 쪽들도 있는가 하면 또 청약시장, 특히나 이제 중심권 안의 청약시장들은 또 엄청난 또 열기들 때 이런 것들 요즘 최근에 미사 쪽 청약시장도 아주 또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이제 다 다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결국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인식의 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창이 변화하고 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야, 이것이 부동산에서 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투자자들은 이게 아니고 요즘은 이게 돈 되는 부동산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쉽게 얘기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특히나 주식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들었을 얘기 같은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주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최근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내 집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냥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냥 똘똘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똘똘한 한 채는 똘똘한 한 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매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것이 현명한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같아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대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짤 때가 왔다. 자, 그럼 이렇게 당장 생각해서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또 수익형 부동산까지 가질 수 있겠냐?
네, 당연히 좀 어려운 얘기겠죠. 자,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다운사이징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런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너무 이렇게 넓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을 좀 그 면적을 줄인다든지 금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중심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요즘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요즘 대형 평형대들이 아주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운사이징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도 좀 다운사이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너무 내가 주거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자기 귀속 비용이라든지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내가 주거 쪽에 자기 귀속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면적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어떤 그 금액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해서 한번 나눠 타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수익형 부동산을 함께 마련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하면 좋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쪼다수커, 네, 네, 쪼다수커, 네, 무슨 중국말 같은데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쪼다, 네, 그러니까 쪼개는 게 다 많다란 뜻이죠. 쪼개면 쪼갤수록 수커, 네, 수익이 커지는 네, 비밀을 알고 투자를 해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 쪼다수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쪼개기 경제학의 아주 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타워팰리스 지금 371제곱미터. 뭐 한 112평 정도 되는 아주 그 큰 평형대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네이버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냐면 매매가가 27억 5천 정도 호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억 5천 정도. 그런데 이 27억 5천짜리가 지금 월세를 확인해 보시면 네, 보증금 2억에 월 한 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보증금 2억에 월 60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제가 이따가 그 매물 추천 시간에 좀 그 수익형 부동산 쪽에 이제 하나를 좀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있는 초초초초 역세권에 있는 아주 또 괜찮은 그 투자 상품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원룸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냐? 1억 6,800 정도. 네. 한 1억 7천 정도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27억 5천을 가지고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이걸로. 네, 쪼개보면 몇 개를 살 수 있냐? 무려 16개를 살 수 있습니다. 16개를 살 수 있는데 이 16개가 지금 한 개, 그러니까 오피스텔 한 채 가격이 지금 1억 한 6,80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임대가가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27억 5천짜리 타워팰리스는 보증금 2억에 월 600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16채면 70만 원씩 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70만 원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네, 1,120만 원 정도가 나오네. 1,120. 네. 자, 일단 한 달 월세 들어오는 것만 봐도 한쪽은 600만 원이 들어오고 뭐 이쪽도 지금 16개니까 보증금은 한 1억 6천원 비슷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한쪽은 600만 원이 들어오고 한쪽은 1,12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좀 더 큰 차이가 나겠죠. 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씩이면 7,200만 원이 되겠고요. 1,120만 원짜리가 내 12달 하면 얼마일까요? 네, 어느 정도 되냐면 1억 3,44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네, 한 그 7억 그 7,200하고 1억 3,440만 원 정도면 거의 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10년을 가지고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거의 배 차이니까 그렇죠. 10년이면 약 7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수익이 커지는데 우리가 차익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쪽 타워팰리스 쪽에 좀 대형 평형대들이 또 올라가는 그 비율하고 또 소형 평형대들이 올라가는 비율들은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엄청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적인 측면,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적인 측면에서도 이쪽이 만만치 않다. 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쪼개면 쪼갤수록 수익이 커지는 쪼다 수커 이런 쪽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화하는 주거 환경 패러다임. 네, 그렇죠. 변화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시각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까지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1인 가구. 네, 주목 정말 대세다 할 정도로. 네,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372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117만 가구가 이미 1인 가구예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세 가구 중에 두 가구가 이미 2인 가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35년이 되면 거의 70%가 1, 2인 가구라고 하잖아요. 결혼 잘 안 하시잖아요. 결혼해도 또 애 안 낳죠. 네, 이렇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대세다 보니까 이런 주거 환경들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3.3제곱 평당 6천만 원 정도의 초소형 주택들이 정말 진격을 하고 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죠. 지금 청담 자이 같은 경우에요. 49제곱미터 정도 되는 15평 정도 되는 것들이 실거래가가 12억 9,900만 원, 13억 정도예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호가는 가 보시면 한 14억, 15억 정도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되어 있고 청약시장에서도 500대 1이 넘어갔다. 자세히 보면 당연히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이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초소형 주택들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 시장, 오피스텔 같은 예전엔 오피스텔 그럼 미운 오리 새끼. 아니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해서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오피스텔 쪽이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초소형 주택들이 아주 지금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가 하면 어차피 인구 구조의 변화가 1인 가구, 2인 가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부동산의 블루오션 같은 경우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거죠. 야, 이쪽으로 가면 투자하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레드오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맞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 레드오션. 그렇죠. 자, 누구나 다 그냥 아파트 갭 투자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파트 갭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사실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시장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때 그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 쪽의 갭 투자가 지금 레드오션화가 이미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그런 시장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에 반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 받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또 전세가 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갭 투자 쪽에도 오피스텔 쪽에 전세를 안고 하는 이런 갭 투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쪽이 이제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 새로운 블루오션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 또 상가와 오피스 빌딩의 레드오션이야. 네,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온라인 마켓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상가 쪽에 좀 공실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꺼번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드오션이 되고 있죠.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치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들의 예전에는 오피스 빌딩 쪽에만 거의 투자를 했어요. 공실도 공실이지만 이제는 수익률이 2%대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직도 5%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리츠들은 거의 다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블루오션이었던 것들이 레드오션이 되고 있고 예전에 미우노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던 사실 미우노 오리새끼는 원래 백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우노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최근에는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블루오션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주택임대 사업을 당연히 또 한번 꼽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취득세 100% 감면해주죠. 재산세 100% 감면해주죠. 양도세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주택임대 사업하는 거 99채가 있어도 일가굴주택 비과세 혜택 그대로 볼 수 있죠. 종부세 전혀 해당 안 되죠. 거기에다 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100% 감면해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75%또 감면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건강보험료까지 80%까지 깎아주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임대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콕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주택임대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레드오션, 지는 해 말고 경쟁률 치열한 블루오션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무료 세미나 일정 챙겨오세요. 유재성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고요. 02077-6357 예약은 필수입니다. 주말도 반납하시고 열강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방송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정확하게 다 말씀 못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실 걱정 없이. 또 그리고 정말 빚내지 않고 무대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도 듣고 하시다 보면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자 이제 역삼역 쪽으로 오시면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직접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또 예약 안 하고 오시면 헛걸음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예약 전화하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꼭 한 번씩 다녀오시고요.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곳이 기다릴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1분, 2020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5층에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1억 6,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7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임장 활동에서 발굴해 오신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지 입지 여건 개발 호재로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이제 영등포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아니 뭐 영등포 쪽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이제 뭐 2014년에 영등포가 2030 서울 플랜에서 3대도심이 됐잖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또 영등포 쪽이 또 이제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예전에 당산 쪽에 이제 그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뭐 80대 1까지 가가지고 정말 올해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 그곳이죠. 뭐 지금 또 그 아래쪽에는 신길 뉴타운 쪽도 뭐 50대 1까지 가고 사실 다 지금 영등포 쪽이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입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영등포 안에서도 어디가 가장 뜰 것인가 이걸 또 보는 거 입지 분석이겠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냐? 어딜까요? 네, 바로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 이제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제 지난달에. 그래서 5년간 500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이쪽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영등포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위에 뭐 있나요? 네. 영등포 유타운 바로 여기잖아요. 네, 영등포 유타운 쪽이 또 그 도심재생 어쨌든 이쪽으로 또 핵심이 되겠죠. 또 아래쪽에 뭐 바로 또 신길 유타운이죠. 네, 이쪽으로 바로 이쪽에 있는 데다가 또 이쪽으로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아주 가깝게
여의도가 네, 바로 있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파크원이라든지 또 MBC 그 사업 부지 개발하는 것들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고 하는 물레 쪽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역 입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등포역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역사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이제 섹터가 요렇게 네, 아주 뭐 로봇처럼 멋있게 이렇게 생겼는데 영등포 여기 바로 여기잖아요. 자, 타임스퀘어가 여기 있고 가보시면 이제 여기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1990년에 이제 민자 역사 네,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국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서울역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하화해서 또 다시 개발하겠다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 자, 여의도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라인 경인로로에서 이쪽이 핀테크라고 해서 파이낸싱 테크놀로지도 이쪽이 아무래도 금융 쪽이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물레 쪽에서 오는 지식산업센터들 그리고 지금 이쪽 영등포 가까이에 보면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에 큰 대규모 공연장을 지어서 서남권의 창조문화발전연구소를 만든다는 게 이것이 또 영등포역 그 개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융복합센터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발 호재로 한번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3대도심 그렇죠. 이런 거예요. 2030 서울 플랜이 지금 그 종로 광화문이 한 대도심이 되죠. 강남이 또 한 대도심이 되죠.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가 3대도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의도, 영등포가 이제는 종로, 광화문, 그 다음에 강남하고 위상이 똑같다. 그 위상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영등포역일 때가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핀테크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주 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 또 마지막 엄청난 뉴스가 있죠. 뭘까요? 바로 우리가 신안산성 그렇죠. 지금 이제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이제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포스코에서 자 9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 2023년이면 이제 완공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영등포 여기 어떻게 될까요? 지금 KTX 그렇죠. 지금 들어와 있죠. 자, 1호선 지금 들어와 있죠. 10호선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1호선에다가 10호선 신안산선에다가 KTX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본 매물이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30초.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그 상업지역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교통 호재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역 나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은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20년 이제 2월 준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이 또 무이자거든요. 자, 그럼 영등포가 계속 좋아지는데 그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계약금만 내놓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역하고 여의도 쪽의 생활 인프라 프리미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죠. 지금 이 건물 보시면 네, 아주 번듯하게 지어진 이런 건물인데 13층에 206세대 대단히 오피스텔인데 지금 이 지역이 그 타임스퀘어 바로 건너편, 영등포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대단히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기본적으로 뭐 붙박이장이나 식탁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옵션이 잘 갖춰져 있고 대규모라 관리가 어느 정도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뭐 살 수 없는데. 그렇죠. 뭐 마음 같아서 영등포역이 좋아지는데 영등포역 일대를 다 사면 좋겠지만 네, 저희는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 네, 그렇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꼭 하나를 사야 될 텐데요. 바로 매매가가 1억 6,800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서울 중심권 쪽에 특히나 제가 3대도시로 말씀드렸던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원룸 그 같은 경우에도 벌써 3억, 4억까지 넘어가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데들도 지금 2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역
초초초초 역세권에 1억 6,800. 정말 마지막 가격이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 1억 6천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제가 아까 말씀 쪼개면 쪼갤수록 수익이 커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받기 위해서 투자하셔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2의 월급 통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어떤 점 유의할까요?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한번 나와서 보시는 게 좋아요. 영등포 쪽에 지금 가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심 재생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정말 뭐 다 부시고 짓고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초기에 들어가는데 바로 영등포역이 그런 교과서적인 지역입니다. 꼭 한번 실제로 나와셔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8호선 몽천토속역에서 걸어서 2분,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층 건물 내 5층에 복층을 포함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3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1,8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7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방이동입니다. 배우 수요 확실한지, 주변에 어떤 분위기 형성돼 있을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여건 개발호재 알려주세요. 네, 제가 늘 마음이 급하네요. 자, 방이동 어디일까요? 네, 잠실입니다. 잠실. 네, 뭐 잘 아시는. 네, 잠실역. 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잠실 한복판이 되겠고요. 지금 뭐 여기에 보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써놨을 정도로 정말 뭐 잠실은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잠실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도 지금 본 매물이 이제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신방위역이 뭐 가칭이라고 해놨지만 이제 뭐 확정이 됐죠. 이제 올 10월 달 개통이니까 이제 뭐 며칠 남지도 않았죠. 그래서 신방위역이 개통이 되면 본 매물에서 딱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바로 여기 이제 몽천토속역이라고 있는데 이제 8호선 몽천토속역에서는 뭐 걸어서 진짜 도보로 한 40초밖에 안 걸릴 정도로 엄청 가깝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초초초초 역세권의 아주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또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사실 뭐 이제 공원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은 뭐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갈 정도로 바로 앞이 되겠고요. 잠실 한강공원 같은 경우도 운동화 신고 나서면 잠깐 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즉 국제교류 복합지구 들어오는 잠실 종합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핵심 거점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깝게 있고, 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게 지금 롯데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바로 아래쪽인데, 아래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 쪽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가락시장 몰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저가고 있죠. 문정 쪽에 지식산업센터들 엄청나게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 아래쪽에도 또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잠실 주공 오당지나 미성, 뭐 크로바, 장미, 진주 이런 쪽의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업무 관련된 것들이 주변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잠실을 주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본 매물 위치를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잠실 관광특구인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롯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올림픽공원이고, 이 사이에 지금 분홍색 보이시죠? 상업지역이 딱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상업지역 안에 위치에는 아주 희소성 높은 매물이라는 거 꼭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호선, 8호선, 9호선, 부동산의 황금 노선, 당연히 9호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9호선이 잠실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강동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3단계 사업이 올 10월 달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수혜까지 톡톡히 볼 수 있는데 또 대형 몰세권, 요즘 뭐 몰세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집 가까이에서 뭐 쇼핑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이런 어떤 복합 쇼핑몰들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롯데몰이야 뭐 당연히 너무너무 가깝고요. 코엑스몰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차 입지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구나 지금 잠실이 대규모 국제 업무 단지로 변신 중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마이스 산업이 이제 미팅,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회의죠. 그 인센티브, 포상관광, 컨벤션, 국제회의, 익시비션, 전시 전람, 이런 마이스 산업들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중에서 핵심이 될 텐데, 서울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마이스 산업의 핵심이 바로 잠실이 되겠는데,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국제 그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미 이제 나와서 공표가 다 됐기 때문에 그쪽에 또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실이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잠실 쪽으로 뭐 쿠팡이라든지 삼성 SD라든지 뭐 당연히 롯데타운이죠. 그쪽은 다 롯데까지 어마어마한 업무 단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자 넘사벽 강남 아파트 대체 수요라고 했는데, 강남 쪽에 작은 아파트들도 11억, 12억, 15억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아파텔, 무슨 얘기죠? 아파트 같으면서도 가격은 오피스텔처럼 쌌으면 좋겠다. 요거 같은 경우 투베드룸인데 15평 정도 실상 면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청담자이 같은 경우가 13억 정도 하는데 이거는 3억 3,500, 접근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역세권과 학세권의 매력을 넘는 게 요즘은 몰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상권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그런 혜택을 옆에서 누려보시고요. 저 이번에 건물 볼게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그러겠습니다. 자, 일군 건설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데 그렇습니다. 직접 시공을 합니다. 유명 시행사에서 하던 명품 오피스텔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하 8층에 지상 20층, 네, 상가까지 들어가는 주상복합 473세대 대단히 오피스텔입니다. 뭐 사진으로 봐도 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 투 베드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신혼부부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꼭 말씀. 자, 복층 베드룸 같은 경우에도 무려 한 그 6평 정도 되거든요. 실사용 면적이 15평 정도 되는 큰 어떤 그 아파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로도 길게 대규모라 옆으로도 넓게 지어질 대규모 오피스텔입니다. 가격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이것이 5억, 6억, 7억, 8억, 지금 청담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이미 7억, 8억까지 갔거든요. 자, 그런데 잠실은 아직 3억 3,500에 투베드룸 아파텔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보증금 3억, 네, 전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으로 실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까지 해서 월세 수익용으로도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가능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요. 저희 송파구 방이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